안녕하세요. 행복지하십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. 현재 우크라이나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쟁의 길어짐에 따라서 러시아는 점점 더 강력한 무기들을 동원해서 악랄하게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데, 또 그와 더불어서 유럽연합이나 또 그리고 미국에서는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고, 또 우크라이나 지역에 자금 또는 무기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현재 상황이 좋지 않죠. 또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늘도 카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. 러시아에 물건을 팔았는데 그 수출 대금을 갖다가 언제 받을지 묘연하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러시아 저 경제 제재로 인해서 기업들이 돈을 받지 못해서, 또 그리고 석유 가격, 또 가스 가격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고, 또 원자재 조달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실제 경제에도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. 그런데 왜 우리 시장은 이렇게 오르는가? 이게 조금 궁금하죠? 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자,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됩니다. 미국의 장단기 국채 스프레드입니다. 10년물하고 2년물 스프레드인데, 예전에도 뭐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죠.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이렇게 그 스프레드가 역전이 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회색 표시된 구간이 경기 침체가 왔던 그런 구간입니다. 그러니까 장단기 국채 스프레드가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이게 역전이 되면은 머지않아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 말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 쭉 요걸 좀 더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좀 당겨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장단기 국채 스프레드가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. 조금만 더 가면은 예전처럼 요거는 좀 순간적이었습니다만은 장단기 국채 스프레드가 역전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러시아 전쟁이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. 또 그리고 국제 유가가 또 가스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. 이런 상황들이 지금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. 그런데 또 이와 더불어서 같이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시장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, 미국에서 금리를 갖다가 지금 3월 15일, 16일이죠. FOMC 회의가 열렸을 때 급격하게 올릴 수 있겠는가,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.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물가가 워낙 급등하고 있으니까 올리긴 올릴 건데 많이 올리지는 못할 거다. 또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긴축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. 이런 기대가 지금 솔솔솔솔 피어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양적 완화의 어떤 혜택을 누렸다 아닙니까? 그런데 그게 급속하게 돈이 회수될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닌갑더라. 이런 기대가 생기면서 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참 이 주식 시장이 참 냉정하죠. 저 멀리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되고, 세계는 다시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는데, 그동안 우리 시장이 이렇게 올랐던 것은 경기가 좋아서 오른 게 아니다 아닙니까? 그냥 돈이 많이 풀려서 올랐다 이 말이에요. 그런데 이런 경기 침체가 우려되니까 그렇게 풀린 돈이 회수되는데 시간이 좀 지연될 수도 있다.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 시장이 그렇게 뭐 동요를 받고 있지 않은 겁니다.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물론 뭐 오늘 외국인하고 금융투자 쪽에서 팔았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 시장 수급은요 그냥 평상시와 별 다를 바 없습니다. 그렇죠?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도 물론 악재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은 관망을 해야 되겠지만은, 그냥 시장을 이렇게 멀리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자기 형편되는 대로 그냥 물량을 쭉 모아 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. 러시아 루블화가 폭락이 되는 걸 봤다 아닙니까?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투자 자산을 갖다가 좀 자산을 분배할 때 금과 은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.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. 그런 것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새겨둘 필요가 있겠습니다. 또 살펴보니까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. 지금 예전에 원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. 집에가 원을 갖다가 그때 350만치 샀어요. 한 100개를 샀는데 실버 코인을 샀는데
그게 지금 380만원 올랐더라고. 한 30만원, 30 몇만 원 정도 올라서 한 10% 정도 벌써 수익이 났더라고요. 사실 은이 이렇게 급격하게 가격이 변동되지 않습니다. 이건 러시아 전쟁의 그 영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여튼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대충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관망하는 게 좋겠고, 또 그리고 시장 멀리 보시는 분들은 뭐 평상시 하시는 대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. 또 하나 더 예를 든다면,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, 러시아 루블화 급락을 보면서 우리가 자산을 구성할 때 금과 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. 대충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합시다. 그리고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14개 종목이 됩니다. 종목이 좀 많으니까 이 플랜 A 도움을 좀 받도록 합시다. 정리를 좀 해보면은 여기에서 있죠. 요렇게 저런 종목 떼술 같은 경우도 뭐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죠. 에너지도 좀 수혜주라 볼 수 있죠. 근데 이 종목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, 요 나머지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들여다보니까 요 백산하고 요 퍼스텍 요 두 종목 있죠. 요 두 종목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요 종목은 조심하는 게 좋겠고, 요 아래쪽에 있는 이런 종목들은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. 여튼 참 시장은 희한합니다. 멀리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또 경기 침체 우려로 연결이 돼 가지고 금리 인상이 좀 늦어지겠다, 이런 게 또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참 냉정한 곳이 주식시장인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. 이상입니다.